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 채널입니다. 오늘은 그다지 기분 좋은 소식을 접하지 못했는데요. 저는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가 좋은 투자로 성공하기를 바라고 엄청난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노후에 충분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은 종목의 미래를 함께 보고 투자하면서 본인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은퇴할 시기엔 만족할 만한 자산이 마련되어 있을 거라 믿고 있는데요. 자꾸만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오히려 자산이 불려지는 게 아니라 뒤로 후퇴하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이를 갚지 못해 주식을 강제 처분당한 반대 매매의 규모가 4,8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참 보면서 씁쓸한 기사였는데요. 신용거래융자의 규모가 25조 원을 넘어섰고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어난 가운데 지난달 하락장 이후에도 반대 매매가 쏟아졌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향후 주가 하락이 계속되면 반대 매매도 급증할 수밖에 없어서 비투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별로 보면 2월 818억 원과 3월 876억 원의 반대 매매 규모가 컸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급등할 때 비투에 나섰다가 2월과 3월 시장이 조정을 받자 반대 매매를 당하거나 자발적으로 상한에 나선 개미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가가 급등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탐욕에 젖어서 계속 상승할 것만 같은 기대감에 욕심을 내서 투자를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주가가 끊임없이 상승할 때가 오히려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매수하기 좋은 시기에는 투자자들이 매수를 별로 안 합니다. 이 당시 삼성전자 엄청 저평가라고 여러 곳에서 삼성전자는 지금 같은 시기가 매수하기 정말 좋은 시기라고 여러 채널이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했던 시기인데요. 투자자들은 관심이 없죠.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눈길을 줍니다. 그리고 눈치만 보다가 결국 최고점 부근에서 가장 많이 매수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최고점 부근에 개인 투자 금액이 60%가 넘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무튼 뒤늦게 욕심을 부려서 투자하고 심지어 무리하게 빚까지 내서 투자를 했지만 보시다시피 이때는 RSI 수치가 70이 넘어간 시점으로 단타 투자자들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매도를 고려하는 시기고 장기 투자자들은 너무 과열된 열기 때문에 잠시 추가 매수를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며 진정이 되길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지금 욕심낸 투자자들은 성과가 좋지 않아 심리가 매우 힘들거나 앞서 보신 것처럼 빚을 갚지 못해서 망해버리는 시기죠. 지금은 매수하기에 매우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똑똑하신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여유 생길 때마다 조금씩 수량을 모아 나가고 계실 겁니다. 예를 삼성전자로 들었지만 모든 우량한 종목은 다 똑같습니다. 매수하기 좋을 때 수량을 열심히 모아 나가는 게 아니라 시장의 탐욕이 높아졌을 때 지금이 기회인 줄 알고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일부 욕심이 과한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자문을 구하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주 뛰어난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적인 초우량주 종목에 장기 투자하는 안전함을 지향하는 일반 투자자라서 사실 이런 자문들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너무 절실해 보이셔서 저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드렸는데요. 저는 지금 이분을 탓하려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랬었고 충분히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겪고 계시는 고민이나 잘못된 방향을 잡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답변을 남겼는데요. 일단 보면 투자하겠다는 종목들은 다 좋은 종목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종목들인데요. 한 가지 삼성전자는 하나의 개별 종목이고 ETF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분산 투자되는 상품인데 삼성전자가 1000만원, ETF가 200만원이 아니라 반대로 삼성전자가 200만원, ETF가 1000만원 투자가 되셨어야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에 굉장히 큰 믿음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고 그랬다면 상관없겠지만 이따 뒤에 보시면 그렇지도 않아서 일단 비중이 잘못된 것 같고요. 두 번째 잘못된 점이 전제를 이미 비투를 생각하셨다는 점입니다. 내가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잘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도 안 된 상태인데 시작부터 빚을 내고 투자하겠다면 저는 굉장히 무리한 투자를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비투를 꼭 해야겠다면 나중에 내가 정말 경험을 쌓고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하락장도 잘 이용해서 추가 매수도 잘하고 그랬을 때 나의 직업적인 조건과 주변 환경 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투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투는 장기 투자에 방해되는 요소라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편입니다. 일단 비투로 원금을 늘려서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투자하고 싶은 종목은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하는 종목들이라 종목 선택은 안정적으로 잘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비투라는 거에서 걸리는 건데요. 한 달 수입이 270인데 매달 130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면 수입의 절반을 투자하겠다는 거고 자신의 생활이 감당이 가능한지 이것도 조금 걸리고요. 그리고 총 3년 보신다는데 3년 투자로는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해도 절대로 자산이 만족할 만큼 늘릴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작년에 테슬라처럼 정말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800% 상승하는 로또를 맞은 게 아닌 이상 보통 연평균 10%에서 많게는 30%까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고 복리 효과는 적어도 10년은 지나야 조금씩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3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빚까지 내서 투자했는데 고작 3년 투자하고 만다면 오히려 그 당시 재수없게 폭락장까지 받으면 수익은커녕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시작도 전부터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경제공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정보들 때문에 심리적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폭락장을 받으면 생각보다 훨씬 공포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변동성에 취약한지 아닌지부터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경제공황, 바이러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등 주식시장의 폭락은 이번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내내 수많은 이유로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감수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왜 부자가 되려는데 빚을 꼭 내야만 한다고 생각하셨을지 조금 궁금하고요.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비투를 종용하는 영상들 때문에 그러셨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비투하고 정말 아무 일 없이 잘 됐을 때만 가정한 거지 이런저런 모든 상황을 고려한 영상들이 아닙니다. 당연히 원금이 높으면 더 빨리 자산이 불려지겠죠. 원금이 높으면 유리한 건 맞는데 원금을 높이려고 비투를 하는 건 결국 더 빨리 자산을 불리고 싶다는 욕심에서 비롯된 행위잖아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한번 욕심을 내면 그 다음엔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고 조금 더 수익을 높이고 싶어서 더 위험한 상품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고 종목 비중 무시하고 그런 도박성 투자를 몰빵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조금씩 망할 가능성이 높은 투자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안 좋은 습관이 들지 않도록 처음부터 관리를 하자는 거고요. 이런 마음가짐을 내가 10년, 20년, 30년 투자할 수 있는 만큼 유지되는 만큼 끝까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드머니가 작다고 부를 충분히 못 쌓는 게 아닙니다. 직업마다 특성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직업을 가지면 20년에서 30년은 일을 할 수 있게 될 텐데요. 20년에서 30년이나 우량한 종목에 장기 투자할 수 있다면 충분히 부를 늘릴 수 있습니다. 복리 효과가 처음에 미미하게 느껴져서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참아내고 인내심 있게 꾸준히 좋은 종목의 주식을 사가면서 수량을 늘려가는 적립식 투자를 해낸다면 적어도 15년 정도 뒤에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자산으로 늘려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시드머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본인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좋은 주식들을 모아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리 효과를 볼 수 있는 표고요. 사실 연평균 수익률 20%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기는 한데요. 요 몇 년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 ETF들 보시면 40에서 80%씩 성과를 계속해서 매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우리들이 지금부터라도 우량한 종목에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고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좋은 성과를 앞으로도 최소 5년, 10년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아주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축복받은 시기입니다. 당연히 투자 자금이 몰릴 거기 때문에 과열된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도 폭락장은 올 거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오는 폭락장도 항상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항상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고 우리는 그 폭락장을 이용해서 더 싸게 주식을 사서 모아가면 되고요. 나중에 충분히 자산이 불려졌다고 판단됐을 때 그때 자산에 대한 리밸런싱을 통해서 채권이나 금, 부동산, 주식, 예금과 현금으로 적절하게 분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일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부자가 돼서 은퇴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조급함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를 해봐야 오히려 실수할 가능성만 높아지고 목표에서 더 멀어질 가능성 또한 높아질 뿐입니다. 우리는 매년 안정적으로 10%, 20%의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에 오래도록 투자하는 습관만 들이면 됩니다. 오늘은 굉장히 아쉽게도 자꾸만 욕심을 내서 투자하고 빠른 부를 쌓고 싶은 욕망에 투자를 망치고 계시는 투자자 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쉽게 느껴져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빚 없이 여윳돈으로 여유롭게 장기 투자를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꼭 빚내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충분히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경험해보고 그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빚만 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10명 중 9명은 실패하고 단 1명만이 충분한 부를 쌓았다는 통계 정보로 알 수 있는 장기 투자의 어려움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장기 투자 말은 쉽지만 정말 실제 폭락장이 오거나 긴 행보장이 왔을 때 잘 버티는 투자자가 별로 없습니다. 삼성전자만 봐도 올해 1년도 행보 안 했는데 벌써부터 지루해하고 불평불만 가지고 더 좋은 수익률 주는 종목 찾아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입니다. 처음엔 장기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자신이 투자하는 종목이 폭락하고 행보하고 그러면 참아내지 못합니다. 쉽지 않은 길 우리 다 함께 가면서 꼭 10년 뒤, 20년 뒤에 웃으면서 성공적인 투자 해냈다고 기분 좋게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꼭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